자, 지난 시간에 일장에 대한 내용 정리했죠? 여러분들 일장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령 있게 정리를 하면 쉽게 정리하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되고, 당연히 뭐 역학 과목이 나가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하면 하지 말아도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2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나올 것 같습니까?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한두 문제 안 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간을 쫓기다 보면은 20문제 다 못 풉니다. 시간 안에. 어차피 몇 문제는 찍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는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알겠죠? 대신에 쉬운 문제만 안 틀리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80점만 맞아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제2장 교재 보십시오. 구조물의 판별입니다. 구조물의 판별에서는 안정, 불안정, 정정, 부정정 해가지고 부정정 차수 구하는 문제. 맞죠? 그 부정정 차수 1차 부정정, 2차 부정정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겠다. 이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배웠으면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 들으면은 부정정 차수 구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아주 쉽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정리 보면 첫 번째로 안정과 불안정이 나오죠.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은 뭐냐면 외력이 작용될 때, 구조물의 외력이 작용될 때 구조물이 항상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있으면,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1장에서. 그렇죠? 힘의 평형 상태. 다시 말해서 변형을 일으켜도 안 되고 이동해도 안 되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 했습니다. 평형 상태에 있으면 안정한 것이고, 평형 상태에 있지 못하면 불안하죠.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게 불안정한 겁니다. 알겠죠? 이때 평형 상태에는 내적 평형과 외적 평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내적인 평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적인 평형이란 말은 외력을 받아서 내적으로 부재가 찌그러지지 않을, 변형되지 않을 조건입니다. 맞죠? 변형되지 않을 조건, 내적인 변형 조건, 부재에 대한 변형 조건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외적인 변형 조건은 뭐냐면 이동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맞죠? 외적으로는 구조물 자체가 이동하지 않을 조건. 다시 말해서 위치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외적 평형이다. 알겠죠? 그래서 내적으로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안정, 내적으로 모양이 변하면 내적으로 불안정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외적으로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안정이라는 거고, 외적으로 위치가 변하면 외적으로 불안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정, 불안정은 다시 내적 안정, 불안정과 외적 안정, 불안정으로 나눈다. 이해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정정, 부정정입니다. 정정, 부정정은 일단은 안정인 구조물 내에서만 정정과 부정정을 따집니다. 알겠죠? 불안정인 구조물은 우리가 설계할 필요 없겠죠? 맞죠? 우리가 구조물을 안정하게 설계하는 것이지 불안정한 구조물은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인 구조물을 정정과 불안정으로 나누는 거다. 알겠죠? 이때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정은 정의된 걸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해서 한자로 정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힘의 평형 조건식만으로,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힘의 평형 조건식 세 가지 배웠죠? 이 세 가지씩만으로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으면 정정이랍니다. 알겠죠?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없으면 부정정이랍니다. 알았죠? 이때 미지수는 다시 나누는데 내적인 미지수와 외적인 미지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내적으로는 부재였습니다. 부재, 막대기. 맞죠? 막대기 부재의 발력이 아니라 부재력을 구하는 겁니다. 단면력을. 맞죠? 그러니까 간단한 트러스를 그려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생긴 간단한 트러스가 있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가정을 해보면 요게 바로 뭡니까? 부재,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부재. 맞죠? 이 부재 내에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놈의 뭐 인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압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맞죠? 또 전단력을 받을 수도 있고, 맞죠?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적인 정정, 부정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재, 막대기에 발생하는 힘을 부재력이라 하는데, 부재력 또는 단면력이라 하는데, 이거를 힘의 표현 방정식만으로, 즉 주어진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으면 정정이라고 하는 거고, 주어진 식보다 미수가 더 많아버리면, 구해야 될 값이 더 많아버리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외적 정정, 부정정이 있는데, 외적 변형, 부정정은 뭐냐면 이 발력, 지점 발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지점 발력 관련이 있어서, 즉 외력에 의해서 이 위치가, 외적인 것은 위치라 그랬죠? 이 위치가 이동을 할 건가 안 할 것인가, 이동을 안 해야 된다 했지, 안 해야 된다. 이동을 안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발력을 구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지점 발력의 숫자가 이게 뭐 2개가 있고 이게 1개가 있다고 하면
힘의 평형방정식은 3개입니다. 배웠죠? 수평방향, 수직방향, 모멘트 방향. 맞죠? 이 평형방정식 3개가 있는데, 방정식이 3개인데,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2 플러스 1 3개입니다. 3개라면, 그러면 방정식의 숫자하고 미지수의 숫자가 같아버리죠? 같아버리면 연립방정식으로 3개의 미지수를 계산할 수 있죠? 수학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것이 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정.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식은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회전지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면 여기도 구해야 되는 반력이 2개가 됩니다. 2개가. 맞죠? 그러면 식은 3개밖에, 방정식은 3개밖에 없는데, 방정식 또는 조건식이랍니다. 조건식은 3개밖에 없는데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버린다면 3개의 식으로 4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평형방정식만으로 미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이거를 부정정이랍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외적 부정정이랍니다. 알겠죠? 이처럼 부정정은 내적 부정정과 외적 부정정이 있다. 알겠죠? 내적 부정정은 이 부재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외적 부정정은 반력과 관련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정, 부정정은 뭘로 판별하느냐? 이 미지수의 숫자하고, 미지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미지수의 수하고, 그리고 방정식의 숫자를 비교했을 적에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조건식, 방정식 또는 조건식의 숫자를 계산했을 적에 이때 미지수보다 식의 숫자가 더 많으면, 크거나 같으면, 맞죠? 크거나 같으면 이 연립방정식만으로 다 계산할 수, 미지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구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정정이라고 한다. 정정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미지수의 숫자보다 이 방정식의 숫자가 더 적어버리면, 미지수가 더 많아버리면, 식이 2개인데, 3개인데 미지수가 4개, 5개라면 이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부정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정이라고 하고, 부정정인데 요것보다 요것이 만약에 1개가 더 많으면 빼주면, 그러니까 미지수의 숫자에서 미지수 숫자에서 총 방정식 또는 조건식 수를 빼주면 만약에 이것보다 이것이 하나가 더 많으면 1이 나올 것이고, 맞죠? 요게 2개가 많으면 2가 나오겠죠. 그러면 1이 나오면 1차 부정정이라고 하고 2가 나오면 2차 부정정이라 한다. 맞죠? 그때 구한 이 차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n이라고 하고 n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 부정정 차수 n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부정정 차수 n 구하는 식이다. 알겠죠? 부정정 차수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부정정 차수 n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총 미지수 숫자에서 총 방정식 숫자를 뺀 거다. 맞죠? 그래서 1이 나오면 1차 부정정, 2가 나오면 2차 부정정 하면 된다. 0이 나오면 정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값을 가지고 판별하는데, 이 부정정 차수를 가지고 판별하는데 어떻게 판별하냐? 이 n값이 0인 경우하고 n값이 0보다 큰 경우하고 이 부정정 차수 n값이 0보다 적은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제가 나누면 이 n이 0인 것은 정정입니다. 정정이 되는 거고, n이 0보다 크면 1, 2, 3, 4라고 나오면 1차 부정정, 2차 부정정, 부정정이 되는 거고, 이게 부정정이라고 하는 거고, n이 0보다 작아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부재가 하나 부족하거나 지점이 반력이 하나 부족한 겁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동해버리거나 변형이 일어나 버리겠죠. 이건 뭡니까?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알겠죠? 요거는 불안정입니다. 불안정은 정정과 부정정을 따지지 않는다. 불안한 거니까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요 2개는 안정입니다. 안정 중에 정정과 불안정이 있다. 알겠죠? 요렇게 한 것이 바로 뭐냐? 구조물의 판별. 알겠죠? 구조물의 판별은 부정정 차수 n을 가지고 한다. 알았죠? n이 0이면 정정, 0보다 크면 부정정,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불안정. 알겠죠? 불안정은 정정, 부정정을 따지지 않는다. 알겠죠? 이건 무너져버리거나 옆으로 움직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구조물이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걸 바로 부정정 차수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부정정 차수 n 구하는 것이 이건데, 총 미지수 마이너스 총 방정식의 숫자로 계산하는 건데, 이게 방정식인데, 맞죠? 요걸 또 다른 말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해도 하냐면은, 이것은 이 부정정 차수 n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적으로 정정인지 부정정인지, 외적으로 정정인지 부정정인지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총 부정적 차수 값이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다. 이것이 더 쉽다. 알겠죠? 이때 여기서 N2를 외적, 그죠? 외적 부정적 차수라 하고 플러스 Ni를 내적 부정적 차수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외적 부정적 차수와 내적 부정적 차수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다 더해주면 이게 뭐냐? 총 구조물의 부정적 차수 NT 토탈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특히 여러분이 트러스 구조물의 부정적 차수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걸로 미지수하고 반지식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개를 세야 돼요. 세다가 헷갈립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개는 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서 하나하나 세는 거하고 이거를 그냥 외적 부정정과 내적 부정정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총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거하고 맞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결과는 똑같다. 결과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모든 구조물의 부정차수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차수 구하는 공식으로서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구조물의 부정차수는 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는 m 플러스 r 플러스 s 마이너스 2p다. 이거를 모든 구조물의 부정차수 공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를. 알겠죠? 요거를 외워라. 근데 여기서 m은 부재수, 막대기 숫자입니다. 막대기 숫자. 알겠죠?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막대기가 하나, 둘, 세 개네요. 맞죠? 이 부재수, 막대기 숫자가 m이고 r은 뭐냐? r은 지점 반력의 숫자입니다. 알겠죠? 반력의 숫자인데 여기서 이 반력의 숫자는 지점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지점의 종류를 밑에 공백에다가 하나 쓰십시오. 쓰시면 참고로 지점의 종류 이거는 공백에다가 쓰세요. 없으니까 지점은 우리가 쓰는 지점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알겠죠?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이동지점, 롤러 서포트랍니다. 지점은 영어로 서포트라고 하고 뭐 영어 뭐라고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만 하시고 그죠? 지지점이요. 지지점. 발로 딛고 있는 지지점이 생각이 됩니다. 발. 사람으로 보면 발입니다. 발. 알겠죠? 이 점의 종류에는 이동지점이 있습니다. 이동지점. 이동지점은 이거는 롤러 서포트라고 해서 영어로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굴러가는 지점입니다. 굴러가는 지점. 알겠죠? 이동하니까 굴러가는 거죠. 맞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굴러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굴러가는 지점을 이거를 이동지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지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퀴라고. 맞죠?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것이 마음대로 굴러가겠죠. 이동하겠죠. 이걸 이동 지점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 지점은 그림은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기호를 씁니다. 기호. 맞죠? 그래서 이동 지점의 기호는 바뀌니까 동그라미 씁니다. 동그라미. 알겠죠? 동그라미 부재 이렇게 얹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집안, 땅바닥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 이게 롤러 지점인 이동 지점으로서 굴러가는 지점입니다. 굴러가는 지점. 알겠죠? 굴러가는 지점으로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외력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흰 피가 주어진다면 이 흰 피는 수직한 방향의 불력과 수평한 방향의 불력으로 분해할 수 있게 되는데 수평한 방향의 불력은 밑으로 끌어내려려고 할 것이고 수평한 방향의 불력은 왼쪽으로 밀려고 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일단 수직한 방향 힘이 밑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려갑니다. 왜 못 내려갑니까? 땅바닥에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못 내려갑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 한 못 내려가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뭐가 발생하느냐? 안 내려가려고 버티는 반발력이 생긴다. 반발력. 외력에 저항하는 반발력이 생긴다. 외력이 액션이라면 액션에 저항하는 리액션이 생기는 거죠. 리액션. 맞죠? 그걸 뭐라고 하냐? 발력이란다. 발력. 발력이 생긴다. 발력. 이걸 발력이라고 하고 반발력, 발력입니다. 반발력. 영어로는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다. 맞죠? 그래서 이걸 기호를 앞에 철자 R자만 씁니다. R자만. 발력 R입니다. 발력 R. 발력 R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수직발력이 발생하죠. 맞죠? 수직발력이 발생하는데 이 수직발력은 R자만 쓰고 이렇게 R자만 쓰면 발력은 수직한 방향의 발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한 방향의 발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직한 방향의 발력을 그냥 수직의 버티컬의 V를 쓰기도 하는 V라는 기호 쓰기도 하고 R라는 기호 쓰기도 하고 둘 다 쓴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힘이 이 왼쪽으로 밀려고 하는 힘도 있었죠? 이 왼쪽으로 밀려고 하는 힘은 왼쪽으로 밀려고 하는데 안 밀리려고 버팁니까? 밀려버리죠.
굴러가 버리죠.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안 굴러가려고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동 지점인 경우에는 수직 발력만 있지 수평 발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수직 발력밖에 없다. 맞죠? 다음에 외력은 한 가지를 더 일으키는데 뭘 일으키냐면 모멘트를 일으킨다.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수직한 방향의 불력을 PV, 수평 방향의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수평 방향의 불력을 PH라고 한다면 이 PV는 PV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있어버리죠. 맞죠? 그러면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뭐가 발생합니까? 모멘트 외력을 일으킵니다. 맞죠? 모멘트 외력을 일으키는데 얘가 안 돌아가려고 버팁니까? 바뀐데 돌아가 버리죠. 맞죠? 돌아가 버리니까 안 돌아가려고 버티는 모멘트 발력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이동 지점인 경우에는 어떤 힘이 작용되든 간에 오로지 수직한 방향으로만 버틴다. 다시 말해서 수직 발력만 있다. 이걸 수직 발력이랍니다. 수직 발력만 있고 다시 말해서 발력의 숫자가 이동 지점인 경우에는 발력의 숫자가 1입니다. 1. 알겠죠? 이동 지점인 경우에는 발력 수가 1이다. 요거는 발력의 수가 1이다. 1. 한 개다. 이동은 발력 수가 1.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다 적어볼까요? 두 번째 지점은 회전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 지점. 회전 지점, 영어로 힌지 지점이랍니다. 힌지 지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핀 지점이라고도 핀을 꽂아놓은 것 같다 해서 핀 지점이라고도 하고 알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요거는 돌아만 갑니다. 돌아만 가.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붙어 있고 여기에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된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죠? 요거를 뭐라 하냐? 회전 지점이랍니다. 회전 지점은 돌아는 갑니다. 돌아는 가죠. 빙글빙글 돌아는 가는데 이동은 못 합니다. 굴러가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동 지점을 굴러가는 지점이라고 했다면 회전 지점은 이거는 돌아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아가는 지점. 돌아가는 지점이 회전 지점입니다. 돌아만 갑니다. 굴러는 안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힘이 이렇게 작용된다면 마찬가지 작용된다면 이 힘에 의한 수직한 방향의 불력과 수평 방향의 불력으로 분해해서 생각을 하면 수직한 방향의 외력은 밑으로 끌어내려고 할 건데 못 내려가죠. 못 내려가니까 뭡니까? 안 내려가려고 버티는 발력이 생기죠. 발력. 이걸 뭐라 하냐? 수직 발력이라고 하고 수직 발력이 생기고 수직 발력이 여러분들 수직 방향 발력에서 V 또는 발력 R에다 V 붙여서 이렇게 RV 똑같은 기호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수직 발력이 발생할 것이고 다음에 수평한 방향으로도 밀려고 하는데 못 밀리죠. 붙어 있으니까 못 밀리니까 마찬가지 수평한 방향으로도 안 밀리려고 버티는 발력이 생깁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수평 발력이라 합니다. 수평 발력. 수평 발력은 호리젠털에 H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또는 발력 R에다가 H를 하점자로 RH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수평 발력도 생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멘트도 일으킬 것인데 안 돌아가려고 버티지는 않죠. 돌아가 버리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모멘트 발력은 안 생깁니다. 알았죠? 그래서 총 회전 지점은 돌아가는 지점은 생길 수 있는 발력 숫자가 이 수평 발력과 수직 발력 두 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회전 지점은 발생할 수 있는 발력이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 알았죠?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 뭐가 있느냐? 고정 지점이 있었죠. 고정 지점. 여기다 해보면 세 번째로 고정 지점입니다. 고정 지점. 고정 지점은 다른 말로 강절 지점이라고 하면 강절이라고 하면 강절. 영어는 픽스드. 완전히 고정됩니다. 고정.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벽체가 있다고 하면 벽체에 보가 이렇게 묻혀버린 겁니다.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힘이 작용된다면 이 힘에 대한 수직 불력과 수평 불력이 있을 것이고 수직 불력은 밑으로 내리려고 할 것이고 맞죠? 그런데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 고정 지점에서는 안 내려가려고 버티는 수직 발력이 발생할 것이고 맞죠? 또는 RV가 발생할 것이고 다음에 수평 발력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것인데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마찬가지 안 움직이려고 버티는 수평 방향 발력이 발생할 것이고 맞죠? 수평 방향 발력이 바로 RH 또는 H가 발생할 것이고 또 뭐가 됩니까? 이 힘이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모멘트 외력을 일으킬 것인데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려고 버티는 발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모멘트 발력도 발생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모멘트 발력도 발생합니다. 여기를 A점이라 하면 MA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MA 맞죠? 또는 여기가 뭐 VA, HA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고정 지점은 완전히 고정됐기 때문에
수평 수직 방향으로 못 움직일 뿐더러 돌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수직 발력, 수평 발력, 모멘트 발력까지 총 발력은 3개가 생긴다. 3개가. 알겠죠? 그래서 이 고정 지점에서 생길 수 있는 발력의 수는 발력이 몇 개다? 3개가 발생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고정 지점도 기호로 표시하면 이건 간단히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게. 맞죠? 또는 이렇게. 이게 고정 지점입니다. 알겠죠? 전봇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외팔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고정 지점입니다. 그래서 발력의 수, 이 종류, 이동 지점, 회전 지점, 고정 지점 이해한 다음에 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냐? 이동은 1, 발력이 1, 회전은 2. 맞죠? 그 다음에 고정은 3. 알았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동입니다. 이동은 발력이 1, 발력을 R랍니다. R1. 요게 회전입니다. 회전은 발력이 2. 맞죠? 다음에 요게 고정입니다. 고정은 발력이 3.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았죠? 참고로 이 이동은 한 가지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 이렇게 삼각형이면 원래 회전이죠. 회전인데 여러분들 띄워서 레일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거는 기차 레일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것도 이동 지점입니다. 이동 지점. 회전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에 띄어서 선이 그어지면 이동이다. 이동. 두 개는 같은 그림이다. 같은 기호다. 알았죠? 참고로 여기까지 이해하자. 알겠죠? 발력의 숫자를 셀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하다가 만 거 해놓으면 그래서 이 총 부정연차 수는 부재수 M 플러스 발력수 R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강절점수 S. S는 강절점의 숫자입니다. 부재 중에 강절점의 숫자. 다음에 마이너스 2P. P는 뭐냐? 절점의 총수입니다. 맞죠? 절점 마디 있습니다. 마디를 총 수를 센 겁니다. 맞죠? 요게 바로 뭐가 되냐? 모든 구조물의 부정연차 수 구하는 일반식입니다. 일반식. 요것이 일반식 정도는 암기를 하자. 알겠죠? 암기해놓고. 다음에 각 구조물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보를 단층 구조물이랍니다. 단층 구조물이 나오고 두 번째가 라멘. 그러죠? 넘겨보시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가 트러스. 이와 같은 세 개의 각 이 종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구조물의 부연차수 구하는 식은 요 일반식에 대입해서 다 구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간편식이 있습니다. 간편식. 알겠죠? 간편식을 정리를 하자. 부연차수 구하는 간편식. 첫 번째로 단층 구조물인 보입니다. 보를 단층 구조물이라고 했죠. 단층 구조물의 보의 판별식은 간편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게 보입니다. 보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쪽 끝은 회전 지점이고 한쪽 끝은 이동 지점이다. 이해했죠? 이제 맞죠? 이런 구조물이 있다면 이게 보입니다. 보인데 보는 이 지점과 이걸 스팬이랍니다. 스팬이라고 하고 지점 사이의 거리를 지간이라고 하고 다 알고 있죠? 맞죠? 이렇게 보와 지점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을 이걸로 보 구조물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 보 구조물인데 이 보 구조물인 경우에는 일단 내적으로 우리가 정정과 부정정을 따질 것인데 부연차수 n을 구할 것인데 내적으로는 정정 부정정을 따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보 하나뿐인데 이가 뭐 변형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죠. 당연히 안정이죠. 정정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와 같은 보호 구조물인 경우에는 내적으로는 무조건 당연히 정정이다. 맞죠? 그러니까 내적 정정은 따질 필요 없고 외적인 정정만 따지면 되겠죠. 맞죠? 이때 외적인 정정은 뭐냐? 외적인 정정은 이 발력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가 양쪽이 모두 이동 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동 지점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가해지면 굴러가 버리겠죠. 맞죠? 그럼 이거는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맞죠? 불안정이죠. 다음에 이 그림처럼 하나가 회전이고 하나가 이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회전이기 때문에 못 굴러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적으로도 정정이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 발력 R이 요건 아까 발력 R이 여기 발력 R이 1이고 R이 1 총 발력이 2개일 때이고 맞죠? 요거는 발력이 여기 2개 여기 1개에서 총 발력 R이 몇 개일 때냐? 3개일 때죠. 맞죠? R이 3개이면 정정이 되는 거죠. 정정.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전정이면서 안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불안정이죠. 불안정이었다. 맞죠?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면 이번에는 양쪽 다 회전이면 어떨까요? 양쪽 다 회전. 양쪽 다 회전이면 반려갈이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도 2개 있겠네요. 회전은 2 맞죠? 이동 1, 회전 2, 고정 3.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반력이 2개씩 총 반력 숫자가 얼마입니까? 4개입니다. 4개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3개면 되는데 하나가 남죠. 불필요한 반력 숫자가 하나 있죠. 맞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뭡니까? 외적으로 1차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가 남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게 만약에 한쪽 끝은 고정이고 한쪽 끝은 회전이었다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고정이면 반력 숫자가 3개고 이건 반력 숫자가 2개 아닙니까? 그러면 총 반력 숫자가 얼마입니까? 5개죠. 마찬가지 3개면 충분한데 2개가 남죠. 이게 외적으로 2개가 남다. 다시 말해서 외적 2차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외적 부정 차수인데 요거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수식으로 정리하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식이면 보호구조물인 경우에 부정 차수 N은 반력이 3개만 있으면 되는데 맞죠? 한 개가 4개면 하나가 남는 거고 5개면 2개가 남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 반력 R-3을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맞죠? R-3을 해서 3이면 3-3 0이니까 이코로 0이니까 0 정정구조물이 되는 거고 맞죠? 안정이면 정정이 되는 거고 4면은 4-3은 1이 남죠? 그러니까 1차 부정적이 되는 거고 5면은 5에 4 빼면 2가 남죠? 2차 부정적이 되는 거다. 맞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요것이 외적 부정차수 N2가 됩니다. N2 R-3이 뭐가 됩니까? 요게 이동하지 않을 조건 맞죠? 이동하지 않을 조건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거 반력이 적은 거 맞죠? 이게 바로 외적 정정 조건입니다. 이게 N입니다. N2 맞죠? 외적 부정적 차수 N2 구하는 식입니다. 알았죠? N2라고 하고 이 N2를 뭐라고 하냐? 외적 부정정 차수라고 합니다. 외적 부정정 차수라고 한다. 이해했죠? 이 외적 부정정 차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과잉 지점 반력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과잉 반력수.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과잉 반력수.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없어도 되는 반력의 숫자. 알겠죠?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없어도 되는 반력수입니다. 없어도 되는 반력수가 과잉 반력수. 과잉 반력수가 바로 외적 부정적 차수다. 알겠죠? 알았죠? 3개면 딱 맞고 4개면 하나가 남고 하나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1차 부정적. 알겠죠? 없어도 되는 반력 숫자 3개면 충분하다. 알았죠? 이걸 외적 부정 차수로서 R-3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보의 외적 부분 차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맞죠? 다음에 내적 부분 차수도 더해야 되는데 보는 단층 구조물은 단층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당연히 정정이다. 그러니까 NI는 계산할 필요 없이 0이니까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단층 구조물의 판별식입니다. 알겠죠?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문제.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부분 차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네요.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지점이 4개짜리는 4개짜리. 맞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단층 구조물인 보가 맞습니다. 스팬하고 지점밖에 없죠. 맞죠? 보입니다. 이걸 단층 구조물이라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점 반력수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반력이 얼마입니까? 회전 2, 요거 뭡니까? 이동이라 했습니다. 이동. 동그라미하고 같은 겁니다. 1, 1, 1. 맞죠? 그러니까 총 반력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5죠. 5. 맞죠? 이렇게 해보면 5-3 이코르 2. 2차 부정정 구조물. 답은 그래서 2차 부정정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 쉽죠? 맞죠? 이렇게 구한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단층 구조물에 보에 힌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힌지. 알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힌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부재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부재 안에 들어있으면 이걸 뭐라고 이거를 힌지, 영어로 힌지 절점이라고 하는 절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점하고 절점은 다릅니다. 알겠죠? 요거는 지점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죠? 절점, 마디 절자,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부재와 부재의 조인트다. 조인트. 팔꿈치나 무릎 같은 조인트입니다. 알겠죠? 회전이 가능한 조인트를 이거를 힌지 절점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게 연결된 조인트다. 절점이다. 알았죠? 이 힌지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되냐? 간단하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복잡한 생각 없이 힌지가 구조물에 들어가면 부정형 차수가 1씩 감소한다. 알았죠? 힌지가 하나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해줘라. 마이너스 1. 2개 들어가면 마이너스 2 해줘라. 알겠죠? 힌지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서 부정형 차수에는 1씩 감소한다.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힌지가 있으면 일반식이 됩니까? R-3 마이너스 힌지 숫자. H는 힌지의 숫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힌지가 있는 경우에는 H까지 고려해준다. 빼준다. 힌지가 없으면 이거 할 필요 없고.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힌지가 여기 하나 들어갔다면 몇 차 부정전일까요, 이번에? 5-2-1이니까 1차 부정전 구조물이 됩니다. 알았죠? 이처럼 힌지가 추가되면 하나씩 빼준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단순구조물인 보의 부정전 차수다. 이해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라멘 들어간다, 라멘. 두 번째로, 라멘입니다, 라멘. 라멘 구조물의 부정전 차수 n을 한번 구해보자. 우선 라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라멘, 학교에서 다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라멘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바로 라멘이다, 라멘. 이와 같은 구조물을 라멘이라 합니다. 라멘의 특성은 뭐냐면 이 모든 절점이, 모든 마디가 다 강절점이라고, 고정절점이라고 가정한 구조물을 라멘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라멘 구조물의 부조물 사이에 이 절점은 모두 강절입니다. 강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용접했다는 생각합니다. 용접해버렸다. 용접해버렸으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전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물이라고 가정한 구조물을 라멘 구조물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와 같은 라멘 구조물인 경우에는 라멘 구조물의 부정차수 n 구하는 공식은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정정라멘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정정라멘이라고 하면 정정라멘. 또는 이동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맞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요것이 바로 정정라멘입니다. 정정라멘. 알았죠? 정정라멘인데, 그러면 지점 발력 숫자가 여기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발력 R이 총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네요. 3개가. 맞죠? 그래버리면 요건 뭡니까? 요거는 강절인 경우에는 몇 번을 꺾든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알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꺾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꺾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꺾든 몇 번이 꺾이든 간에 이거나 다 똑같은 거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안 꺾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단순부랑 똑같은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적으로는 정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정정라멘 구조물의 부정차수 n은 똑같이 외적 부정정차수 더하기 내적 부정차수가 총 부정차수인데, 맞죠? 내적 부정차수는 없다. 맞죠? 없으니까 이코를 얼마입니까? 이거는 n2만 계산하면 되겠죠. n2가 뭡니까? r-3이죠. r-3인데 r이 3이면 0이죠. 0이란 말은 정정구조물이다. 이게 정정라멘이 되는 겁니다. 맞죠? 정정라멘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막대기를 추가해버리면 될까? 막대기를. 그죠? 여기다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부재를 추가해버리면 추가 부재의 숫자를, 아까 여러분들이 부재 막대기 숫자는 m이라고 그랬죠. m이라고 했는데 이 추가된 부재 숫자를 m-라 합시다. m-라 하면 이 m-의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양단이 모두 강절로 연결된 부재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라멘이 그런 부재이기 때문에. 맞죠? 일단 강절이라는 조건 하에서 대입을 시킨다. 맞죠? 대입시키면 이 추가 부재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서, 맞죠? 이 부재 막대기 하나 때문에 부전차수가 m-하나당 3씩 증가한다. 외우십시오. 알겠죠? 3씩 증가한다. 알았죠? 3씩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코를 r-3인데 m-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서 3개씩 증가한다. 3 곱하기 m-이다. 알겠죠? 요거를 뭐냐? 라멘 구조물의 부전차수 구하는 공식으로 암기한다. 알겠죠? 요게 외적 부전차수, 요게 내적 부전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r-3 플러스 3 곱하기 m-. m-는 뭐냐? 요게 추가된 부재의 숫자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몇 차 부전점입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r이 3개고 m-가 1개라면 맞습니까? 3-3 0이고 3 곱하기 1 3이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입니까? 부전차수 n이 3이 되겠죠. 3차 부정정이 되겠죠. 3차 부정정. 맞죠? 이건 3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이해했죠?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를 만약에 여기까지 지점까지 강절이라면 고정 지점이라면 고정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발력의 숫자가 여기 3개, 여기 3개가 되겠죠. 그럼 총 발력의 숫자가 R이 몇 개입니까? 6개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구조물, 이 라멘은 부전차수가 얼마일까요? 요거는 n은 이코를 똑같이 쓰면 되겠죠? 외적 부전정 r-3 플러스 3 곱하기 m- 하면 되겠죠. 맞죠? 여기서 R이 6개네, 이제 m-가 1개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6-3은 3이죠? 플러스 3 곱하기 1은 3이죠? 몇 자입니까? 6차 부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 알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 교재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2-2번 문제는 이미 푼 거나 다름없고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2-3번 문제. 2-3번 문제를 보면 다음 구조물의 부연차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멘인데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정지점, 고정지점인데 여기 힌지가 하나 딱 들어가 있네. 맞죠? 힌지 H가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력의 숫자를 세보면 반력이 여기 3개, 여기 3개, 합이 6개. 맞죠?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대시켜주면 되겠죠. 대시켜주면. 그러면 이것은 R이 6. 맞죠? M' 있습니까? 없네요. 이거 0입니다. 0.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코르 N은 이코르 R6-3 플러스 M'0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죠? 모든 구조물에 힌지가 하나 들어감에 따라서 H가 하나 들어감에 따라서 마이너스 1씩 해주라 했죠. 힌지 숫자만큼 빼주라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힌지 숫자 1을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것은 3-1 해주니까 2차 부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힌지까지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식을 더 연장시키면은 마이너스 힌지 숫자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이 총 라멘 구조물의 부정차수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마이너스 H는 힌지가 없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힌지가 있으면 하고. 알았죠? 요 힌지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해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2-4번 문제. 2-4번 문제 보니까 지점이 두 개가 모두 회전 지점이네요. 위에 문제와 똑같은데 자,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선 지점 반력이 회전이니까 2, 회전이니까 2. 맞죠? 그러니까 총 반력수가 얼마입니까? 4. 맞죠? 그런데 힌지가 하나 있네. 힌지가 하나 있습니다. 힌지는 마이너스다. 맞죠? 그러므로 부윤차수 N은 이퀄 얼마입니까? N은 이퀄 R-3 M' 없으니까 나와주고 마이너스 H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맞죠? 이걸 얼마입니까? 이 4-3 마이너스 1 0이네요. 정정 구조물입니다. 맞죠? 안정이면서 정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판별식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힌지가 여기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힌지가 두 개 있는데 양쪽에 두 개 있네요. 양쪽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는 경우. 힌지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힌지가 두 개. 힌지 숫자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합이 두 개입니다. 맞죠? 그러면 똑같이 써볼까요? 그러면 N은 이코르 R-3 플러스 3M-인데 M' 없으니까 넘어가고 마이너스 H 숫자 하면 되겠죠. 맞죠? 이건 얼마입니까? R이 4개네요. 4-3 마이너스 힌지가 2개네요. 4-3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다. 무슨 말입니까? N이 0보다 작다. 이거는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요거는 그러니까 불안정 구조물입니다. 정정 부정정은 따질 필요 없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 왜 불안정입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것도 힌지라면 맞죠? 힌지 들어있는 거랑 다름없죠. 회전이니까. 여기 흰 피를 이렇게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 버릴 거 아닙니까? 맞죠? 뭡니까? 내적 불안정입니다. 그렇죠?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형태가 찌그러졌다. 무너졌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불안정 구조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적 불안정. 알겠죠? 불안정도 내적 불안정과 외적 불안정이 있다. 내적 불안정은 형태가 찌그러지는 거고 외적 불안정은 위치가 이동해 버리는 거고. 알겠죠? 외적으로는 안정인데 내적으로 불안정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볼까요? 2-6번 문제 아까 했네. 맞죠? 아까 했죠? 여러분들이 추가 부재가 하나 들어감에 따라서 3M' 3개씩 늘어난다. 맞죠? 3 플러스 3 6차 부정정 아까 했고. 다음 7번 문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8번 문제.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틀립니다. 알겠죠? 두 개를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2-7번과 2-8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틀리니까 구별해줘야 돼요. 7번 문제를 먼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점이 회전이네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잘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추가 부재가 두 개가 들어가네. 두 개가. 맞죠? 추가 부재가 두 개가 들어가. M''가 두 개입니다. M''가 두 개인데 힌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부정차수 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멘이니까 R-3 외적 부정정을 먼저 따지고 다음에 플러스 내적 부정정인데 내적 부정정은 m-가 있으니까 3 곱하기 m-, m- 하나당 3개씩 늘어나고 힌지가 있으니까 -h, 힌지 하나당 1개씩 줄어든다. 맞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우선 반력 숫자를 세보니까 반력이 여기 2개 합이 몇 개입니까? 반력 R은 3개입니다. 3개. 맞죠? 그러니까 4개죠. 4개. 4개니까 -1, 1차 부정정입니다. 외적으로는. 다음에 m-가 몇 개입니까? m-가 1개, 2개네요. 맞죠? 그러니까 추가 부재수가 2개가 들어갔네요. 2개. 3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맞죠? 이 힌지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힌지 숫자를 잘 세야 됩니다. 몇 개입니까? 힌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안 된다. 5개가 아닙니다.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힌지 연결 숫자라는 말로써 요거는 1개가 맞습니다. 요것도 1개가 맞아요. 맞죠? 다시 말해서 힌지 연결이 요렇게 꺾어지는 관계없이 이렇게 해주면 힌지 연결로 한 번 연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힌지수가 1개가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힌지가 이렇게 연결됐다면 이렇게 3개의 부재가 힌지로 연결됐다면 이거는 몇 개입니까? 힌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다가 하나를 추가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1개가 늘어났으니까 힌지가 2개 됩니다. 힌지가 2개. 알겠죠? 다음에 만약에 힌지 연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연결됐다면 요것보다 하나 더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힌지 숫자가 몇 개냐? 3개가 되는 겁니다. 3개가. 요건 쉬웠는데 이쪽으로 가서 셀 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요거 4개라고 셀 경우가 있습니다. 4개가 아닙니다. 요게 4개가 되면 요게 2개가 돼야 되는데 부재가 2개가 연결됐으면 한 번 힌지로 연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힌지 숫자는 힌지로 연결된 부재 숫자에다가 하나씩 뺀 겁니다. 하나씩. 맞죠? 하나 빼고 셉니다. 하나 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빼고 2개가 연결됐으니까 힌지가 2개가 되는 거고 이것도 하나 빼고 3개가 연결됐으니까 힌지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것은 요 부재에다가 힌지가 하나 연결됐네. 힌지수 몇 개입니까? 하나죠? 여기다 또 하나 연결됐네. 힌지수 2개입니다. 2개.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힌지 숫자가 2개입니다. 2개. 이해했죠? 힌지 숫자가 2개입니다. 여기는 몇 개입니까? 1개 연결됐네. 1개. 맞죠? 여기 몇 개입니까? 1개 연결된 거죠. 1개. 1개 연결된 거죠. 이거 2개는 뭡니까? 이거 2개는 회전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 2개는 강절입니다. 강절. 2개는 강절로 연결된 거고 요거 2개도 강절로 연결된 거지 힌지가 아닙니다. 알았죠? 2개 강절, 2개 강절이고 요거 하나만 힌지입니다. 하나만 힌지.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총 힌지수가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6개죠. 6개. 맞죠? 그러니까 총 힌지수는 6개라고 해야 된다. 요것만 연습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3 더하기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요게 1이 나옵니다. 1. 그래서 1차 부정정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보니까 2-8번 문제 볼까요?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비슷하긴 하는데 이 부재 부분이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구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2-8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지점이 강절이네요. 고정 지점이네요. 지점 당연히 틀리고 가운데 부분은 추가 부재가 2개 연결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보면 똑같죠. 뒤에 거랑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힌지가 다릅니다. 힌지를 보니까 양쪽 모퉁이는 힌지 하나씩 연결된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운데 보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그림이 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됐죠. 여기도 요렇게 됐죠. 그러면 숫자가 달라진다. 알겠죠? 그러면 숫자가 달라진다. 맞습니까? 맞죠? 달라진다. 어떻게 달랐냐? 힌지 숫자를 한번 세보면 여기는 당연히 한 개는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 이제는 하나에 2개가 연결된 거죠. 2개가. 힌지 숫자가 2개가 됩니다. 2개라고 세야 됩니다. 여기 똑같은 거 2개. 맞죠? 요거 몇 개입니까? 힌지가 몇 개죠? 3개죠. 3개. 맞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하면 안 나겠죠? 하나는 빼고, 하나는 빼고. 하나, 둘, 3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3개가 된다. 요거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면 요것도 2개가 되죠? 안 그렇죠? 하나죠? 이렇게 하나는 빼고,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총 힌지 숫자가 얼마입니까? 총 힌지 숫자가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얼마입니까? 9개죠. 9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부연차수를 구해보면 n은 이퀄 얼마냐? 라멘의 공식에 대입하니까 R-3 외적 부정정 플러스 3 곱하기 m-h 하면 되겠죠.
맞죠? 이코르 반력 R이 여기 3, 3 합이 몇 개입니까? 6개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6-3 플러스 3 곱하기 M-가 추가 부재가 2개 있네요. 2개. 맞죠? M-가 2개. 마이너스 H가 방금 전에 9개 셌습니다.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대로 눌러보니까 얼마나 나오느냐? 0 나오네요. 0. 0이라는 말은 정정이다. 정정. 정정이면 안정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당연히 안정이죠. 그렇죠? 안정이며 정정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풀면 됩니다. 이 정도만.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부연차수 굉장히 쉽죠? 맞죠? 조금 어렵다고 한 것이 여기 힌지. 나머지는 아주 기본. 맞죠? 부전차수 문제 나오면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 알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러스 구조물의 부전차수까지 하면 이제 오늘 끝납니다. 세 번째로 트러스 구조물입니다. 트러스라고 하는 구조물은 트러스는 이번엔 아까 라멘은 각 절점이 강절이라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트러스 구조물은 기본 구조물이 각 절점이 힌지라는 조건입니다. 알겠죠? 각 절점이 힌지로만 연결된 구조물이라고 가정한 것을 트러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트러스의 기본은 양단 힌지다. 알겠죠? 트러스의 기본은 양단 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트러스 구조물의 부연차수 구하는 일반식은 뭐냐면 얘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구조물의 부연차수 구하는 것이 기억나시죠?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R 플러스 M부터 할까요? M 플러스 R 플러스 S 마이너스 2P였죠. 맞죠? S가 뭡니까? S는 강절점 수였죠. 그런데 강절점이 몇 개입니까? 트러스는 양단 힌지라고 했죠. 힌지 절점만 있죠. 강절점 수는 당연히 0이죠. 계산하자마자 0이죠. 요거 빼버립니다. 요거 뺀 나머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M 플러스 R 마이너스 2P 이것이 바로 트러스의 부전력 차수다.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2-9번 문제를 보면 2008년 9월 7일 2008년 사회 문제에 나왔던 문제네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지점이 3개네요. 회전, 이동, 회전 이렇게 생겼죠. 맞죠? 이 구조물에 대한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그려주나 안 그려주나 트러스는 모두 동그라미입니다. 힌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연차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그려보죠.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M이 뭡니까? 부재 숫자, 막대기 숫자 셉니다. 알겠죠? 몇 개입니까? 세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세보세요. 몇 개인가? 몇 개죠?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습니까? 여러분들 세보세요. 17개 안 나오는 학생. 여러분 칠판 보지 말고 직접 세보라니까. 세보세요. 17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세다 보면. 맞죠? 이처럼 트러스는 이 부재수 세다가 잘못 세면 틀립니다. 알겠죠? 하나 좀 빼먹을 수가 있어요. 빼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또 중복으로 셀 수도 있고 복잡하니까 세다 보면 헷갈립니다. 많으니까. 맞죠? 아무튼 셌습니다. 세니까 얼마 나오느냐? 부재수가 17개 나왔습니다. 17개. 맞죠? 다음에 플러스 지점 반력수는 얼마입니까? 반력이 여기 회전 2, 이동 1, 회전 2 합이 5네요. 맞죠? 그러니까 5. 관계는 당연히 없고 마이너스 2 곱하기 P인데 P가 뭐냐? 절점의 숫자입니다. 마디의 숫자인데 마디가 몇 개냐면 여기 총 1개의 마디입니다. 힌지는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마디의 숫자는 절점 숫자 P는 모두 하나의 절점입니다. 마디가 하나입니다. 알겠죠? 여기 마디의 숫자를 2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개입니다. 힌지 수는 2개지만 마디 수는 1개입니다. 알겠죠? 하나, 둘,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여기도 셉니다. 여기도 지점도 8, 9, 10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절점의 숫자 P가 몇 개냐? 10개입니다. 10개 해줍니다. 맞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더냐? 해보니까 이것이 2가 나오더라. 2가. 그래서 2차 부정정 이렇게 풀이하는 거다. 알겠죠?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풀 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조물이 트러스는 복잡하다 보니까 세다가 틀려버리더라. 세다가 세는 거 쉽지 않다. 빼먹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셀 수도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도 원칙입니다. 이렇게 불러보시고 알았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약간 더 쉽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트러스 구조물이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나와버리면 더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우리가 부연차수 구하는 방법은 일반식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부연차수는 외적 차수 플러스 내적 차수로 구하기도 하더라. 맞죠? 트러스는 특히 이렇게 구하면 편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알겠죠? 이때 첫 번째로 외적 부연차수 n은 얼마입니까? r-3 하면 되겠죠. 끝이죠. 얼마입니까? r이 5개, 5-3 얼마입니까? 2죠. 2.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2차 부정정이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2차 부정정이다. 맞죠? n2가 2다 그 말이죠. 2다. 맞죠? 다음 두 번째로 내적 부정정을 따집니다. 내적 부정정. 내적 부정정 차수는 뭐가 되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적에 뭐라고 했냐면 외적 부정정 차수는 뭐라 했죠? 과잉 지점 발력수라 했죠. 다시 말해서 없어도 되는 발력수 3개면 충분하는데 몇 개가 더 추가로 있느냐 그 말이죠. 맞죠? 마찬가지로 이 내적 부정정 차수는 뭐냐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부재 숫자입니다. 과잉 부재수입니다. 알겠죠? 없어도 되는 부재가 몇 개 있는가 보면 됩니다. 몇 개 있는가. 알겠죠? 이때 이것은 기본식으로 여기다가 정리하면 트러스 구조물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사각형을 이룬다면 이래 해볼까요? 사각형을 이룬다면 여기에 지점이 뭐든 관계없고 여기 뭡니까? 다른 말 없어도 트러스는 힌지절점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이면 안 되고 이게 불안정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부재를 하나 더 대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재를 하나 더 보강을 시켜주면 맞죠? 보강을 시켜주면 힘을 받더라도 이게 찌그러집니까? 안 찌그러집니까? 안 찌그러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적 부정정이 정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요렇게 된 구조다. 이렇게 된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구조입니까? 삼각형 구조를 이루면은 되더라. 알겠죠? 삼각형 구조를 이루면 되더라. 삼각형 구조를 이루면 되니까 여기다 추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부재를 추가하더라도 요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추가하면 무조건 정정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2개의 부재를 한 번 더 연결하면 됩니다. 또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계속 정정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추가해도 되고 요렇게 추가해도 되고 계속 정정입니다. 맞죠? 계속 삼각형으로만 2개의 부재를 연결시켜서 삼각형으로만 추가시키면 계속 정정입니다. 알겠죠? 내적 정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정은 어떤 경우냐? 필요 없는 막대의 숫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트러스의 종류에서 뭐 하우 트러스, 프렛 트러스 배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 프렛 트러스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하우 트러스 해볼까요? 하우 트러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됐다. 맞죠? 그러면 이런 구조물을 생각했어요. 이런 구조물 보면 여기에 삼각형으로 충분히 안정했는데 여기다가 없어도 되는 부재가 하나씩 늘어났죠. 맞습니까?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도 되는 부재 숫자가 2개가 추가가 됐네요. 다시 말해서 이 트러스 부재의 내적 부정정 차수가 2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적 부정정 차수는 없어도 되는 부재 숫자. 삼각형이면 충분하는데 더 추가된 것. 맞죠? 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내적 부정정 차수가 있습니까? 다 삼각형이죠? 없습니다. 다 모두 삼각형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정정이다. 알겠죠? 없어도 되는 부재 숫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적 부정정 차수 n이는 0이다. 0이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2개 더하는 것이 뭐냐? 합이 총 부정정 차수. 그러니까 2 플러스 0은 2차 부정정. 이게 훨씬 쉽죠. 틀릴 확률이 높고. 맞죠? 그러니까 트러스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내적과 외적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알겠죠? 외적 부정정 차수는 r-3 이미 배웠고. 맞죠? 내적 부정정 차수는 없어도 되는 부재 숫자다. 과잉 부재 숫자다.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여기가 회전, 여기가 이동이었다면 이 구조물은 이 트러스는 몇 차 부정정 구조물입니까? 요거는 N2는 외적 부정정 차수는 0이고 3이니까 3-3은 0이죠. 내적 부정정이 2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부정정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N2 플러스 NT니까 N 아니니까 0 플러스 2니까 2차 부정정이 되는 겁니다. 2차 부정정. 알겠죠? 요 트러스는 2차 부정정 트러스입니다. 맞죠? 간단한데 만약에 이걸로 하려면 막대기 숫자 세고 저점 숫자 하려면 복잡합니다. 알았죠? 요렇게 풀어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나올 때는
이 구조물이 몇 차 부정적이냐라고까지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차 부정적, 2차 부정적인데 내적 2차 부정적이냐 외적 2차 부정적이냐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놓고 이게 외적으로 몇 차 부정적이냐라고 물어보면 2차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외적으로 몇 차 부정적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정이다. 외적으로는 정정이다. 알겠죠? 내적으로 몇 차 부정적이냐고 물어보면 내적으로는 2차 부정적이다. 알겠죠? 또는 총 부정차수가 얼마 물어보면 즉 내적 외적을 안 물어보면 총 부정차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냥 부정차수가 얼마 물어보면 합이 2차 부정적이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단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